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12월이 되면 개인도 또 기업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JTBC 시사진단 2018년의 마지막 방송 순서인 만큼 전라북도의 거점 도시 또 중심 도시인 전주의 현안을 좀 정리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전주시가 힘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남은 시간 핵심적인 현안 한두 가지 문제 정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성수 시장 그리고 김영수 박사, 박태식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요. 특례시 문제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특례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신 분들 있을 건데, 특례시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법 안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부족한 부분 보충 설명 듣도록 하지요. 한번 볼까요? 예. 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서 곧 국회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이를 특례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 재정, 운영에 관해서 특례를 둘 수 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대략 요약하면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법안 문구만 가지고는 저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김영수 의원님께 좀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례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만 해석해보면 특별한 예다, 뭐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나 지역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은 광역시 같은 이런 행정구역을 지정하는 것 말고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특례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50만, 그다음에 1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두어서 지역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특례 조항은 주로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를 위임하고 배분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더해서 위임 사무에 맞게 재정이나 인사권한까지 좀 한정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개별법으로 특별한 지역에 한정해서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10년도에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이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지정을 해서 창원시에 이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시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예. 세종시하고 제주도에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광역시하고 일반시의 중간적인 형태인 준광역시를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특례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시는 대도시의 어떤 차별적인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광역시를 지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광역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절충적인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대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에서 이 특례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요약을 하면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라는 말이 틀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개별법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례들이 몇몇 있는데
특례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라는 것은 행정과 재정에 관해서 보통 광역시나 또 일반 기초단체가 가지는 것 말고 다른 특별한 예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행정과 재정이라는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빼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만약에 특례시가 되면 행정 분야, 또 사무 분야에 관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특례시를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역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죠. 예,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무 권한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거나 지정한다든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부단 제장도 지금 현재는 1명으로 돼 있는데 2명으로 늘린다든지, 건축 허가를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21층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51층까지 할 수 있다든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특별한 권한을 주게 된다는 건데요. 김승수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건데, 저 정도의 이제 그 권한을 갖게 되고 확대를 하게 되면 저걸로는 조금 뭔가 이 도시의 파이를 경쟁력을 키운다든가 그러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특례시 앞서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시대가 벌써 우리가 2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는데 20년 동안 도시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존의 광역시로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광역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일종의 재정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를 두어서 피해가는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재정 문제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기존에 있던 광역시하고 재정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역시로 갈 세금이 특례시가 광역시로 되면 세금 이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특례시라는 방향으로 가면서 앞으로 저 정도 행정적인 특례를 가지고 도시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이제 행정과 재정적인 더 특례를 더 강화해 나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행정에 관한 분야보다는 재정에 관한 분야가 훨씬 더 지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중요하기도 하고 훨씬 더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고, 정부 안으로 저 재정까지 포함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비교적 저 정도의 사무 권한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도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아니,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제 저는 행정적인 변화가 있긴 하지만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주시로 보자면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면에서 또 보면은 사실은 우선 상징적인 면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기에 여기는 준광역시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대부분 하게 되고, 현재 저희가 국가 예산을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청와대하고 마지막 예산 결정 단계에서 광역별로 예를 들면 3건씩 5건씩 중요한 예산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북은 예를 들면 늘 5건을 냈는데 광주하고 전남은 10건을 내고 합쳐서 부산 경남도도 10건을 냈고 대구 경북도 10건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건이 1, 20억이 아니고 어떤 거는 수천억 또 수조 원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마지막 단계가 2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축적이 돼서 지역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그렇지만 전주 같은 도시가 만약에 특례시로 인정이 되면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 광역도가 5건이라면 특례시는 2건이나 3건 정도를 넣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예산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물론 행정적인 특례도 중요하지만 이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제균형 발전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전북은 한 곳이었는데 이제 광역시별로 하다 보니까 또 저희는 반쪽짜리였고 이건 뭐 혁신도시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도 그랬고 전략산업을 키우고 전략지역을 키우는데도 이제 중광역시가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행정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때도 전주가 일종의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근접한 이제 기관을 저희가 배당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행정적인 면을 떠나서 그 파괴력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을 섞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광역시를 두고 있는 뭐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 또 광주 전남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뭔가 뭐 내려주거나 지정을 할 때 대구 하나, 경북 하나, 뭐 광주 하나, 전남 하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는 볼 때는 그 지역은 한 지역인데 두 개 몫을 주는데 저희는 전라북도라는 광역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밖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희가 그런 틀을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적 특례 몇 가지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주 전북을 강하고 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행정사무권한과 관련해서 재정 부분은 예외로 하고요. 일반 시민들께서 저거 어차피 뭐 전주시에서 하나 광역시에서 하나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저 정도 권한 확대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본적으로 이 지금 특례시를 만드는 정부의 고민이 근본적인 취지가 그 지방자치 실현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 확보인데 고민이 뭐냐면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한 48, 90%는 지금 50% 최근에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만 집중되면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기능에서 굉장히 기능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산을 시켜서 기능을 분담시키고 생산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과 집중, 분산시키면서 국지적으로 집중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대도시 기능하고 이제 아까 김박성 교수님 말씀하신 4차 산업화의 어떤 역할과 행재정 기능 이것이 이제 엮어져서 잘 결합이 돼서 새로운 뭔가 그 생산성을 올리게 하는 그 의도가 중요한데 아까 이제 김승수 선생님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는 아까 지방도시 활력화를 통해서 제로섬 게임을 플러스섬 게임으로 옮기자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서로 간에 갈등 요소가 있고 조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미래로 가면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전주와 전라북도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뭐 전주에 있는 생산력이 예컨대 한 40쯤 되고 전라북도가 한 10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합치면 그 100 이내에 140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떼어서 기능을 좀 분화시키고 활력화를 시키면 이게 100이 아니라 120이나 130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역도 그러고 국가의 생산력을 올리자 이런 뜻인데 여러 가지가 아까 부단체장도 늘어나고 행정 조직도 개편할 수 있고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니까 위상이 높아져요. 여러 가지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 광역하고는 약간 마찰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초산체의 역할이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력이 굉장히 레벨업된다. 그런 요인은 있거든요. 도시 브랜드의 위상이 좀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권한도 많이 주어지고 아까 말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좀 확대되고 아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확대가 되니까 좀 자긍심도 높아지고 활력화되고 그런 걸 통해서 플러스섬 게임으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그러시죠. 그러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광역시를 추진하지 그러냐 이런 말씀도 하실 거고 전주안주 통합해서 광역시로 가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주문도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전주안주 통합적 측면은 충분히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전주 안주가 통합되더라도 인구가 80만이 사실은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주가 광역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전체가 함께 살아야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면 전주가 만약에 이제 광역시로 독립을 해버리면
전주시에서 도청으로 가는 세금이 예. 근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예. 그 세금이 다 전주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전라북도와 나머지 13개 시군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전주가 혼자만 잘 살다가 광역시로 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간다고 주장하는 것도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주시가 광역시를 주장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반드시 특례시로 가야만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처럼 전라북도도 두 개의 몫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예. 광역시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전라북도가 걷어들이는 도세의 대부분이 전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전주가 광역시로 가게 되면 전라북도가 받는 도세는 확 줄어들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주가 아닌 지역은 그 도세를 나눠 갖게 될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일단 도청도 힘들고 예, 예. 13개 시군도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뭐 권역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불균형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큰 틀에서 아마 특례시 지정을 좀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자료를 아마 그 제시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역별로 어떻게 예산이 좀 달라져 있고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표를 좀 보면서 예,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권역별 예산을 보면 예.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는 워낙 거대하긴 하지만 예. 하나의 단일 행정권으로 된 예, 것처럼 예, 거의 예, 통합돼 예. 있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 현재 예산이 150조에 저희가 해당이 되고 예. 전북은 18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정부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나는 세금의 80%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국세로 가져가고 20%를 지방세로 남겨두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이제 정부가 70%를 가져가고 이 지역에 이제 지방세로 30%를 두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무려 8조 5천억이 예산이 예. 세금이 더 이제 예. 증액이 되는데 예. 지방세로 남게 되는데 예. 전북은 겨우 4,30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세를 국가로 가는 세금을 줄여서 지역에 더 남겨주려고 하는 그 노력은 너무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정부에서는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쪽에 8조 5천억이 늘어나고 전북은 4,300억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격차는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이번 특례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근데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 전라북도는 인구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왜 자꾸 속된 말을 듣냐 징징거리느냐 아, 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 또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도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그러는데 왜 자꾸 자존심 상하게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 예. 근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 첫 번째 저희가 산업화 시기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정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니네는 자동차 사업하고 니네는 조선 산업하고 니네는 반도체 산업하고 우리 도민들이 정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이 이렇게 정했잖아요. 예. 그 산업이 커가면서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이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발단은 사실은 정치 권력이 정했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우리는 국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 국가는 국가죠, 사실은. 예.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예. 국가는 헌법에 이미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겠다는 균형 발전의 그 이념이 헌법에 녹아져 있고 예. 또 지역의 경제를 또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우리 국가가 살펴서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적고 낙후되어 있는 왜 징징거리는 이야기는 모든 걸 시장 원리에다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는 낙후된 지역을 국가가 추동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고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차트로 보여주셨고 저희 아마 화면으로도 나가게 될 텐데 권역별 예산 규모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라북도는 뭐 초라하다는 표현이 아마 네. 예,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방 분권 강화한다고 해서 그 지방 분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분권인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인구 배분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잘 사는 지역은 더 많이 늘어나고 못 사는 지역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더 초라해지게 되는 이런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특례시는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예,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분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건 단순히 인구만 아니죠. 정부라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토도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원과 하원을 조정할 때 반드시 인구수로만 하지 않고 인구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그렇죠.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정치는 없고 선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구수, 표수만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가 가진 다른 자원을 전부 배제하고 인구로만 전부 국회의원 수도 뭣도 참 인구수로만 분할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인구만 가지고 인구 할로만 하지 말고 국토도 따지고 여러 가지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골고루 좀 여러 가지 배분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조정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우리가 그 다수당이 되려는 표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 모든 게 인구수에서 다 획정되는 그런 그 어떤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점을 사실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국민들도 빨리 그런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 국가가 현재 또는 미래에 얼마큼 생산력을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예. 생각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궁금증이 드는 게 저희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구가 또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할당돼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뭐 삼척 정도도 짐작이 되는 듯한 그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인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이 17개 시도 그다음에 226개의 시군구를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평준화하자는 그런 어떤 정책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국가균형발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각 지역 경제권별로 자립적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까지 가질 수 있는 도시를 가능한 한 많은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규모도 줄어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도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그 양성된 우수한 인력들이 이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예.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대도시 경쟁력을 갖추는데 시급하게 노력들을 좀 집중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핵심은 인구 비례를 주장하는 큰 도시들의 주장을 어떻게 극복하고 격파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에 살든 못 사는 지역에 살든 누군가 다 국민들이 공평하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근데 그것은 역시 인구가 많은 지역도 국가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똑같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예. 수도권에 있는 115개 기관, 공공기관이 이제 지역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예.
그거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사실은. 노조도 있고 다 있는데 지역으로 다 10개제로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제 공공기관 청와대 주변으로 정부 부처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들이 다 모여 있으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효율성은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역으로 다 내려가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예. 그렇지만 효율성의 가치보다는 국가 전체가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는 균형 발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 혁신도시가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국가가 인정하고 예. 실제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와 같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앞서 중복되긴 합니다만 경쟁을 알아서 잘 살아라. 도시 간에 경쟁을 해서 잘 살든 뭘든 니네들이 알아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게 헌법의 가치에 맞고 시대적 이념에도 맞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시대적 과제와 명분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힘이 작동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그런 인구를 많이 가진 도시들의 반발과 주장을 이걸 넘어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제 질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을 다루는 데가 국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최종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서 입법하더라도 국회 자체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전체가 있는데 저기 덜 발전된 지역으로 가게 되면 발전된 지역에서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도 있고 또 지역 정치권에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략과 관련해서는 혹시 시간이 남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산과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례시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지금 국가에서 각 지역에 교부세를 내려주게 돼 있는데요. 1년에 국가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총 교부세액이 4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고 그중에서 교부세로 만약에 1.5% 정도를 배정하게 된다면, 물론 희망 수치입니다. 배정하게 된다면 전주시에 한 6천억 정도가 할당이 되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전라북도가 받고 있는 교부세 2,400억보다 3,600억 원이 이제 증가하는 액수가 돼서, 물론 이제 저건 희망적인 수치이고 굉장히 돌파해야 될 그런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시가 되고 저렇게 특정한 정률적인 교부세를 배정하게 된다면 전주시는으로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크게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 계기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례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전주시의 생각인데 저것도 역시 좀 희망사항이 좀 많이 있죠? 예, 지금 제주도가 이제 뭐 관광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이제 전체 교부세가 한 42조 규모가 있는데 42조 규모의 3%를 매년 제주도로 교부세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한 1조 뭐 2, 3천억 정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제주도하고 전주시하고는 거의 인구가 비슷하죠. 저희가 약간 많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정부 안에 특례시 안에 저런 재정이 포함되거나 또 이번 정부가 특례시를 이제 입법한 게 있고 그다음에 김병관 의원이 또 주장한 이 두 안 속에는 저 안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보면 전주시가 이제 준 광역시로서 성장을 하게 되려면 도세로 가는 예산은 세금 들어간 걸 전주시로 다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이 세 곳은 보통 교부세의 정률을 정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이제 저희가 그 특례시의 아주 완결판이라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것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극복하고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저희가 목표를 두고 그것은 저희 정치권 포함해서 시민들, 도민들 함께 반드시 주장을 하고 또 관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병관 국회의원
안 얘기하셨는데 그거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 안으로 보면 제일 앞서서 보셨지만 전주시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 안과는 다르게 이제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는데 특례시 요건을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 안대로 이제 100만 이상 대도시 첫 번째 써 있는 그 경우가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역시가 없는 도청 수재지이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는 특례시로 하자. 이게 지금 전주시와 딱 맞는 곳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인구 50만 명의 도시는 하자. 저건 아마 성남 경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렇게 안이 나와 있어서 이제 어떤 법안이 채택이 될지 국회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도청 소재지이면서 광역시이면서 도청 소재지가 없는 인구 50만 대도시라는 것이 법안으로 성안이 돼야 되는 그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국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통과가 만약에 특례시가 이제 된다면 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아까 말했던 전략 얘기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대 또 대도시들의 역시 반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극복하고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두 개의 안이 나와 있는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한해서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지금 정부안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구 100만이라고 하는 것의 논거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도시 기준은 법상으로는 1988년도에 제정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한해서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인구 100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그 2010년도에 제정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그 창원시의 통합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인구 100만이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많은 시민들이 광역시 지정할 때 인구 100만이 기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광역시 지정할 때 인구 100만의 규정도 법적으로는 없고요. 광주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되기 이전에 광역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구 100만이라고 하는 규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자의적인 편의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인구의 크기보다도 그 도시가 그 지역에서 중심성을 갖느냐, 그다음에 도시가 자족성을 갖느냐, 그리고 중심성과 자족성을 갖기 위한 어떤 고차 기능을 도시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는 어떤 목적, 어떤 필요성들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 도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족성을 못 갖고 그다음에 중심성이 없는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을 할 때 인구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최소한 인구 규정은 50만 이상이면 법상으로 대도시로 규정을 하고 있고 차별적인 행정 수요가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명 이상의 도시이면서 중심성과 고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도시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들이 고려됐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안으로 보면 정부안이 있고 김병관 의원 안이 있는데 정부안은 지금 인구 100만으로만 기준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수원, 용인, 고양, 수도권에 있는 그 세 지역과 경남에 있는 창원 네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인구 기준만으로만 삼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고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가 갖는 중심성, 그리고 자족성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도청 소재지면서 인구 50만인 경우 이런 곳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조금 더 특례시의 애초에 취지에 부합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 부합하는 도시가 지금 전라북도의 전주, 또 충청도의 청주 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도시와 좀 연대하거나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특히 지금 청주 쪽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 시장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굉장히 연대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성남 이런 데하고 같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숫자나 여기는 작지만 충분한 당위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구 100만 우리가 자꾸 인구를 가지고 인구라는 게 결국 이제 주민등록상에 그렇죠. 예. 이제 등록된 그 숫자를 이제 거주 인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은 거주 인구가 이제 100만인데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훨씬 더 적은 도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례시를 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돼야 되는 국가의 의무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성을 갖느냐. 전주는 이미 도청 소재지가 있고 혁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전주를 중심으로 중요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인구하고 생활인구는 좀 다른데 거주인구는 사실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죽어있는 통계고 생활인구는 그 도시 어느 시점 특정 시간대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건데 전주는 생활인구로 따지면 근 90만을 이미 넘어서고 만주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100만을 이미 넘어서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관광객의 문제이기도 하고 혁신도시에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전주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거주인구들만 위한 이 지원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제 100만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자동차도 타고 오고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수없이 많은 생활 인프라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거의 100만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전주가 거주인구는 66만 정도 되지만 실제 생활 인구는 10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광역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는 아까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도청 소재지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 이 살아있는 통계를 보면 이미 광역시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례시에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주시 외곽에 있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농민들조차도 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군 공무원들은 군 인구 늘리기 때문에 주민들을 못 옮기고 있고 군에다 옮기는 거죠. 생활은 전주에서 하면서. 그러면 농민들도 생활은 전주에서 아파트에서 하면서 자기 농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 주민등록이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거기 가서 주민등록이 지금 군에 가 있는 거예요. 농촌에. 생활은 전주에서 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아까 시장님 말씀 상당히 그 실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덧붙여서 하나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다 드러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우리의 역사성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우리 좀 그 어떤 이미지라든지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갖다 표상할 수 있는 특징을 거기다 부여하면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가 이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66만 명인데 그건 주민등록상의 인구고 실제 인구, 생활인구라고 표현하셨는데 보면 시군에서 나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전주에서 하시는 분들, 또 뭐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 또 학생들 이런 분들까지 보면 실제 생활은 전주에 사는 인구가 한 90만 정도 된다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에 맞는 뭔가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특례시 지정할 때 이런 인구, 그다음에 중심성,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례시라고 하는 게 광역시, 그러니까 법적인 위상은 기초자치단체면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은 광역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법적 위상과 역할 간의 불일치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하의 그래서 이제 갈등의 소지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례시를 지정을 할 때 일본의 경우는 상급 지방정부와의 의견 일치, 합의를 지정도시, 이제 일본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하는데 지정도시 지정할 때 중요한 요건으로 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례시가 광역도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광역도가 특례시로 되고자 하는 어떤 도시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그런 어떤 지역, 요 지역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구가 100만 명만 넘어가면 특례시로 지정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은 잘못하면 기존 광역도하고의 갈등을 유발할, 그다음에 증폭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서로 우리 지역의 대표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비록 인구는 100만이 안 되지만 중심성과 대표성을 갖는 도시에 대해서 특례시를 지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도 특별히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 문제가 만약에 이제 전라북도로 갈 재정이 가지 않고 특례시 때문에 전주시로 온다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 군수들과 도지사 이렇게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재정 문제 아니고 남은 행정적 권한을 가는 것은 전라북도도 굉장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시장 군수 회의 때 충분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다들 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 드리면,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 크게 이게 현안으로 이슈로 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선은 뭐 가장 우리 전주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 중요성을 좀 더 많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일은 단순한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위상과 또 미래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적 경쟁력을 갖는데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구수로 몇 대 도시를 정하세요. 우리 전라북도 전주 시민들께서도 우리 조선시대 때 3대 도시였는데 지금은 우리는 20몇 대 도시로 떨어졌어. 그래서 인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를 가지고 몇 대 도시 평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불과 몇 나라에 안 됩니다. 도시 영향력으로 보면 전주는 특히 문화 영향력으로 보면 대한민국 일대 도시로 이미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인구 가지고 자꾸 우리는 패배감을 갖는다, 이 마음은 저는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요즘에 나 프랑스 갔다 왔다 일본 갔다 왔다 안 하고 도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시 어디 갔다 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서울 말고는 갔다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그렇지만 대한민국다운 가장 한국다운 도시를 꼽으라면 역시 전주기 때문에 전주는 그런 면에서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체성이 뚜렷한 도시로 성장하는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례시 얘기 말고도 전주시의 현안 좀 많이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넉넉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대식 교수님께서 종합경기장 얘기 좀 잠깐 한번 질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합경기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수년간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도민들은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 문제라든가 또는 또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민간 기업에서 추진을 하게 된 자광 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왜 전라북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많은지 그거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을수록 힘을 합해서 부족한데 갈등을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갖다 조정하고 없애는 게 조민을 편안한 게 아니고 정치권에서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간에 매듭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갈등 구조가 증폭되면 증폭됐지 이게 수습되지는 힘들겠다. 예. 그래서 문제를 뭐 남의 탓을만 돌리지 말고 좀 스스로 정치권이 좀 화합하는 모습을 같은 당이면서 이렇게 싸워요. 그것이 가장 성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짧은 일문일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질문하셨다고 가정하고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일이기도 하고 다만 시민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 왜 저 멀쩡한 도로를 저렇게 바꿨을까, 곡선과 숲으로 바꿨을까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는 기폭제가 돼서 전주역도 이제 정부가 새롭게 짓기도 하고 450억 들여서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가도 1km가 다 폐허됐었는데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되기도 하고 팔복동에 아주 60년 된 공장이 미술관으로 태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새로운 또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종합경기장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쇼핑몰이 그 3만 평이나 되는 전주의 심장 같은 그 공간에 들어오는 일도 뭐 중요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에 득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을 위한 숲과 광장과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뭐 단방에 해결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겸 이렇게 하면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은 전주시 미래로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는 큰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어찌 보면 전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서로 다른 견해가 지금 어찌 보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문제죠, 이게. 그런 생각들을 도민들이 많이 장점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서로 교차하는 건데 그거를 좀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대화의 창이 완전히 닫혀 있고 서로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결론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좀 곤란한데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와 관련해서 일단 반려를 했는데 여지는 남겨뒀어요.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쏘면 됩니까? 대한방직 부지는 반려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요건을 못 갖춰왔기 때문에 사실은 반려도 아닙니다.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아예 뭐 저희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간 개발을 시장 입장에서 반대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어떤 기업이든 전주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66만 시민들 그리고 전주시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걸 단순히 투자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좋은 투자를 끌어내야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전주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저는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가 뭐 기업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면밀하게 따지고 전주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곳이 상당히 지금 고밀도 개발 중심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뭐 특혜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특혜 의혹은 뭐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지 않으면 특혜가 당연히 아닌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소위 막 먹튀할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이득금을 뭐 수천억이든 얼마든 저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아파트 숲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저거를 바꿔줘서 아파트 숲으로 저게 바꿔진다면 저기를 완전히 찬성할 수 있을까? 전주의 미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업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업체가 뭐 투자한다는 거에 대해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아파트 숲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상업지구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된다면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를 하겠다. 두 가지 뜻은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이 업체가 전주시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할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전주시도 기업과 맞서서 우리 전주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예. 해야 되는 게 시장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짧게 질문드리죠. 컨벤션 센터와 일종의 호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호텔은 앞으로 많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상당히 전주시의 호텔이 다만 특급 호텔이 저에게는 필요한데 예. 롯데가 지으려고는 특급 호텔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예. 호텔을 롯데가 예. 원래 했던 거고 특급 예. 호텔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컨벤션도 역시 많은 분들 롯데에서 컨벤션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롯데에서 컨벤션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와 국비를 통해서 원래 컨벤션은 짓는 게 원래 아니어서 어쨌든 호텔은 지금 이제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컨벤션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컨벤션이 금융타운 내에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이 들어서고 또 이제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컨벤션은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서 어쨌든 컨벤션 센터가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또 금융센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컨벤션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많고 더 질문 드릴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글쎄요, 비상이라고 하는 뭐 좀 거창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 걸음은 좀 부족하군요. 한 5걸음, 10걸음 내년에는 더 나아가는 그런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2019년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